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2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뚱나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최근 교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시작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한정된 이용 범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슈통라에선 교통요금 상승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더 경기 패스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지난 2023년은 정말 공공요금이 급증했던 해잖아요.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부터 서울시에선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됐었죠. 네, 맞아요. 작년 8월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됐고, 10월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습니다. 버스 기본요금 300원과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라 언뜻 보면 인상액이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인상액은 작아 보이지만 인상률로 보면 버스는 25%, 지하철은 12%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내버스 300원을 인상하면서 지하철도 함께 300원 인상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하철은 23년에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교통요금이 또 오른다고요? 교통비는 고정지출이라서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노릇인데 저처럼 통학을 하는 학우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대체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네, 먼저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통과시키면 서울시가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결정된 요금 수준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최종 수리가 진행되고 우리는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대중교통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그렇기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인상을 결정하는 거겠네요. 기자님,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카드를 출시했다고요? 네, 바로 기후동행 카드인데요.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 검증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0일간 6만 5천 원으로 서울 지역 지하철, 서울특별시 면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26일부터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약 12% 할인된 가격인 5만 8천 원에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기후동행 카드가 2종으로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은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가 포함된 카드가 6만 5천 원권이고요. 따릉이 이용권을 제외한 6만 2천 원 요금제도 같이 출시됐습니다. 기자님, 기후동행 카드는 어떻게 구매하는 건가요? 네, 우선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로 나뉘는데요. 실물 카드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 안전실에서,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현금 3,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구매 후 역산의 충전 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받고 기후동행 카드를 선택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를 구하지 못했다면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기자님, 이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독일의 어떤 카드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독일의 정액제 교통권인 도이칠란드 티켓, D티켓이라고도 하는데요. D티켓은 23년 5월에 출시된 교통권으로 월 49유로, 한화 기준 약 7만 원에 트램, 지하철, 노선버스 등 독일 전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3개월간 약 180만 톤의 탄소를 감축했다고 합니다. 와, 180만 톤이요? 우리나라도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컸으면 좋겠네요. 그럼 기후동행 카드 사업에 관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준호 교수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동행 카드에는 통합성과 무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통합성 같은 경우는 여러 교통수단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이제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카드가 있었다면 기후동행 카드에는 뭐 따릉이라는 자전거 교통수단, 그리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리버버스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수단 등도 추가적으로 이제 통합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무제한성은 일정 금액만 내면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기후동행 카드라고 하는 게 이름 그 자체처럼 기후를 생각하는 카드인 거죠. 결국은 이 카드가 의도하는 바는 기존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렴한 그런 카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옮겨올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의 승용차에서 배출하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정으로 혹은 그러한 기대로 해서 이 카드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즉 실제로 자가용에서 전환되는 교통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대 효과보다는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자님, 앞에서 기후동행 카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30일 동안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해야 구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저도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할 때 제 한 달 교통비를 대략 계산해 봤는데요. 서울시민 하루 평균 지하철 편도 요금이 1,520원이라고 하니 여기에 41을 곱하면 62,320원으로 20일 이상 출퇴근 혹은 통학을 한다면 62,000원 정액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기후동행 카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좀 넘게 지났잖아요. 현재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지 궁금합니다. 네, 2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1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46만 2천 장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시범 운영 첫날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시작한 사람은 10만 명이며 월 평균 57회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46만 장이나 팔렸다고요? 역시 가는 지하철역마다 품절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한 달 동안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한 10만 명의 사용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네, 10만 명 중 카드 가격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8만 4,326명으로 30일간 평균 9만 1,900원을 사용해 약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가격 이상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기간 만료 전에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청년 할인이 적용되면서 청년은 월 5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구매자 연령 비율 통계를 봤을 때 20대가 30%, 30대는 29%로 집계돼 20, 30대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현금만 가능했던 결제 방식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추가하고 상반기에는 서울대공원, 식물원 입장권을 추가할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역시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활동 반경이 넓은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군요. 그럼 현재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는 역마다 이미 다 팔렸다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샀어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긴 하지만 버스나 자전거 그 따릉이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고 알바도 조금 먼 곳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교통비가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씩 나왔는데 거의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 기후동행 카드가 교통비를 줄일 수 있고 문화생활의 기후위기 대응까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비판 여론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경기도 면허 노선은 서울 시내에서도 승하차가 불가하고 신분당선은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민자 노선인 신분당선은 요금 규정이 수도권 전철의 다른 노선과 달라서 기후동행 카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 기후동행 카드가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주중에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해 연간 1만 3천 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3만 2천 톤의 온실가스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기대한 감축 효과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동행카드의 모티브가 된 독일의 디티켓의 경우 이용 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료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에 탄소 절감에 효과적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은 기후동행카드 가격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억제 정책과 병행되거나 기후동행카드 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가용 이용자에게 있어서 현 기후동행 카드의 금액과 혜택이 매력적이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후동행 카드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기후동행 카드를 못 쓰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인가 싶어요. 독일의 카드를 보고 만든 것 같은데 거기는 거의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혜택이 커야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면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우려가 됩니다. 앞에서 시민분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후동행 카드가 적용되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이번 달 30일부터 기존과 같은 가격의 기후동행 카드로 김포 골드라인을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를 더 넓은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인천과 경기 등 타 지역 면허를 가진 광역버스에서는 지자체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민으로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그런데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현재 계속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경전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 카드 도입을 발표할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먼저 발표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몇몇 경기도 개별지자체에서는 기후동행 카드 참여를 원하는데 경기도가 시스템 통합을 해주지 않아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동행 카드에 지자체가 들어오면 서울시가 6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도 했죠. 그럼 서울시가 더 부담해가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경기도에서 거절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은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가 기후동행 카드보다 우수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후동행 카드 참여는 온전히 시, 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님께서 5월에 도입되는 또 다른 교통카드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 학우분들께 맞춤형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는 5월에 출시될 교통패스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K패스는 월 15회에서 30회,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20에서 53%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까지 이용이 가능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된다는 걸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월 30회가 좀 적은 느낌이 들지만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좋은데요. 다음 카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더 경기 패스인가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5월부터 시행될 더 경기 패스는 K패스에서 횟수 무제한과 청년 기준이 확대된 교통패스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청년의 경우 30%나 환급을 해주는데요. K패스와 동일하게 GTX, 신분당선, 광역버스까지 포함됩니다. 오, 지금까지 나왔던 교통카드 중에 더 경기 패스가 가장 혜택이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더 경기 패스를, 서울시의 거주자라면 기후동행 카드를, 타 지역에서 통학을 하고 계신다면 K패스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자님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그리고 기후동행 카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5월부터 새로운 교통패스들이 나온다는 소식에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고물가 시대에 부담이 됐을 학우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였던 교통카드 지원제도 외에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나 국민취업제도 등 청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찾아보고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하은,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디지털 영상 전공 2학년 박지우, 진행의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조윤재, 제53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하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2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